안녕하십니까. NC스 코리아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4 R1 HF 분야 업데이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SS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처음은 레이아웃 컴포넌트 관련 내용입니다. HFSS 3D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레이어 구조의 3D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이 쉬운데요. 2024 버전부터 기존 3D 레이아웃에서 플렉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3D 레이아웃에서 플렉스 기능을 추가한 구조를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생성을 해서 이를 HFS 3D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는 밴딩의 여러 가지 치수를 변수화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 플러스 메셔를 또 이번 버전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메셔를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메쉬 퓨전 기능도 당연히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HFSS 3D에 원래 PCB나 혹은 케이스 등의 컴포넌트들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을 한 곳에 뭉쳐서 서로 각각 다른 메셔로 활용을 해서 메쉬 퓨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복잡한 형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3D 컴포넌트와 레이어 컴포넌트, 그리고 밴딩된 레이어 컴포넌트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솔버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용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매트릭스 솔버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기존보다 적은 하드웨어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킷 포트나 인핸스드 로우 프리퀀시를 이네이블 하고 S 파라미터 온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PCB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어댑티브까지 해석했을 때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존 버전에 비해서 81.5기가에서 33.7기가로 굉장히 많은 메모리 사용성 향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Finite Array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어레이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UI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 UI에서는 단일 소자의 패턴이나 어레이 패턴, 포트 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가 있고 지오메트리 정보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치스톤 정보 등도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마스크 오토메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SV 포맷으로 좌측 하단과 같은 포맷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우측과 같이 바로 어레이 형태를 임포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SV에는 기본적인 데피니션과 각각 포트의 값, 그리고 어레이 마스크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총 입력된 이 CSV를 임포트해서 최종적인 우측 하단과 같은 구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짓 서버 어레이 기능입니다. 복잡한 형태의 서버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면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각각의 서버 어레이가 결합된 전체 어레이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각각의 그룹별로 소스 데피니션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매시브 마이모를 최종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멀티팩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HFSS는 이제 로우 파워 스레숄드까지만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이번 버전부터 어퍼 파워 스레숄드도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퍼 파워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HFS를 활용해서 이런 멀티팩션 관련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HFSS SBR 플러스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지 에디팅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웨지는 기존에 이제 SBR 플러스 시뮬레이션 진행하시면서 PTD, UTD 옵션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회절되거나 굴절되거나 뭐 하는 웨이브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존 SBR에서 조금 더 정확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번에 오토매틱 웨지 제너레이션 기능이 개발이 되어서 좌측 하단과 같이 엣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웨지를 에딩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요. 우측 하단과 같이 필요 없는 부분에 웨지가 생성됐을 경우 이걸 리무브 할 수 있는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기능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BR 플러스에서도 이제 블락키지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솔버에서 사용했던 기능이고요. 소스 링크 시 그 소스 자체가 어떤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소스를 맡고 있는 오브젝트일 수도 있는데 이 블락키지 오브젝트에 의한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좌측 하단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모든 오브젝트가 리스팅이 되면 내가 블락키지 될 개체를 선택을 해서 완료가 되고 소스에서 반사되는 레이까지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과 같이 자동차 뭐 범퍼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정확도 높은 블락키지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가 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 전체적인 UI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처음은 다크 앤 라이트 딤이라고 좀 어둡게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기존에 뭐 윈도우나 뭐 여러 핸드폰도 이런 테마를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HFS ADT도 이렇게 블랙 테마로 설정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인데요. 기존에 저희 인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이 애니메이션에 최적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툴 형태로 기존 우리가 HFSS나 뭐 저희 ADT 툴 내에서 익스포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DT에서 필드를 플랫하거나 애니메이션 했던 파일의 포맷을 저희 애니메이션 전문 프로그램인 인사이트 포맷으로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추출된 애니메이션들을 우측 그림과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포맷들을 합쳐서 이런 새로운 애니메이션 형태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로컬에서 진행하는 거 이외에도 웹에서 어떤 잡을 던져서 진행을 할 때 이 배치 솔브의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우저 상에서도 실제 배치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벼운 업데이트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3D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우에 카피 앤 페이스트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인크립트 되어 있는 이번 버전부터는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어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3D 모델러에서 ADT로 라이브 커넥션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디스커버리에서도 우측처럼 디스커버리 링크라는 메뉴를 통해서 음, 링크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서브 리전이 향상이 되고요. 그란타 메테리얼이 CAD 파일 내부에 인풋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지오메트리가 기존의 HFSS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데 이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도 라이트웨이트 지오메트리로 추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ADT의 HF 관련된 업데이트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